어머니, 제발 남편이 남긴 재산 좀 돌려주세요.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아이들은 먹여 살려야 하는데. 장미순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뭐라고? 감히 이건 우리 집안 돈이야? 내 아들을 시골 진흙탕에 끌고 다녀서 고생시키더니 이제 와서 그 돈까지 빼앗아 가겠다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돈을 달라니 염치라곤 눈꼽만큼도 없구나.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눈앞의 며느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 탓이 아니에요. 저도 너무 괴로워요. 미수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 사이로 그녀는 잔인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부재보다 더 무서운 건 남겨진 이들 사이에 피어오른 탐욕과 원망의 칼날이었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5월의 아침, 미순이네 행복빵집 앞에는 벌써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른 60대 여성 장미수는 오븐에서 갓 꺼낸 빵들을 진열대에 정성스럽게 놓고 있었지요. 15년 전에 그 아픔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작은 시골 마을, 저녁 무렵. 장미수는 낡은 부엌에서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불빛이 깜빡이는 가운데 작고 투박한 손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지요. 38살의 미수는 파리한 얼굴로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김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배고파요. 12살 은지가 부엌 문간에 서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 오시면 같이 먹자. 은지 옆에는 14살 오빠 준호가 책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항상 조용하고 어른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아이들은 서둘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술 취한 남편 김만석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밥 안 했나? 남편 만석은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지금 다 됐어요. 남편 만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수는 마음속으로 오늘은 괜찮을까 생각하며 밥상을 차렸지요. 아이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도중 남편이 갑자기 된장찌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짜냐? 미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간이 좀 짜게 됐나 봐요. 매번 이런 식이야. 시집 와서 몇 년이나 됐는데 된장찌개도 제대로 못 끓이나?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수는 아이들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지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대답 안 해? 남편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미순의 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미수는 아픔을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미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미순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결혼 초부터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말다툼이 심해질 때는 전화기를 미순의 얼굴을 향해 던질 때도 있었고 손찌검은 기본이었죠. 미순의 유일한 위안은 아이들이 자는 얼굴을 바라보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미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순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미순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아침을 준비하니? 하여간 느려 터져가지고 미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미순의 마음을 더욱 위축시켰지요. 며칠 후 미순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친정에서는 모내기를 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다정한 사위 노릇을 했습니다. 미순의 부모님은 그런 사위를 보며 안심했지요. 우리 사위밖에 없네. 바쁠 텐데 이렇게 농사일까지 도와주고. 미순의 어머니가 감사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당연한 일인걸요. 미순은 그런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모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남편은 갑자기 감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지만 점점 고열에 시달렸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남편은 어떤가요? 미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단순 감기 증세인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푹 쉬게 해주세요. 그러나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미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 병원을 찾았고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지자 아이들은 이웃에 맡겨두고 병간호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자 파주 병원에서는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며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급하게 이동했습니다. 병명도 모른 채 그렇게 남편을 살리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지요. 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남편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이틀째 되던 날 밤 남편의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숨을 삼키듯 가쁘게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에 곁에서 지켜보던 미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환자 산소포화도 떨어집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의료진이 일제히 침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혈압이 계속 떨어집니다. 의사는 짧은 명령을 쏟아내며 심장 압박을 시작했고 침대 위의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미수는 유리문 너머에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바라봤습니다. 기도처럼 입을 달싹이며 남편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지만 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병실 안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모니터의 심박선이 일직선으로 변하는 순간 짙게 울리던 소리가 멎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그녀가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미순의 일상은 단번에 무너져 내렸지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미순에게 독서를 내뿜었습니다. 내 아들이 처갓집만 안 갔어도 안 죽었어. 그날 모내기 일 시킨 거 결국 그게 독이 된 거 아니야? 미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열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내 아들 살려내. 내가 널 며느리로 들인 게 죄다 죄야. 미수는 그날 아이들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앞으로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준호가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순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이들밖에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장례를 마친 후 미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편 명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통장과 재산 관련 서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고 옷장 구석구석까지 살펴보았지만 통장 몇 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서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미수는 한숨을 내쉬며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통장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저축을 한다던 남편의 말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잔액은 0원.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자신 몰래 돈을 인출해 어디엔가 써버린 흔적만 남아 있었지요. 심지어 미순이 소소하게 모아두었던 통장의 잔액도 확인해 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순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건 우리 아이들 학비로 모아둔 돈인데. 미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누이 2명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학교에 간 상태였기에 미수는 혼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시누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큰 시누이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누이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미순이 물었습니다. 오빠가 우리한테 돈을 빌렸어요. 현금 1,000만 원씩이나. 장례식도 끝났으니 이제 갚아야죠. 작은 시누이가 미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돈을 빌렸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당연히 모르겠죠. 오빠가 언니 몰래 빌린 거니까요. 큰 시누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도 생활이 빠듯해요. 오빠가 금방 갚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세상 사람이 되었으니 언니가 갚아요. 미수는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통장은 비어 있었고 이제 시누이들은 저도 모르는 빚을 독촉하고 있었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알아보고. 미순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빠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렸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누이들이 흥분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오빠 재산 정리되면 저희 돈부터 갚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미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동생이라는 사람들이 남편이 죽자마자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알지도 못하는 빚을 독촉하다니.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까지 하나둘 찾아와 남편이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요. 1명, 2명, 매일 누군가가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만석 씨가 돈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3달 전이었지. 이웃집 아주머니가 영수증처럼 보이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장사가 어려워서 그런데 만석 씨가 말한 날짜가 지났네요. 슈퍼 주인도 찾아와 말했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빚더미만 남기고 떠나버렸고 미수는 이제 혼자서 2아이를 키우며 빚까지 갚아야 했습니다. 채권자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갈 곳 없는 빚더미 앞에서 미수는 완전히 무너졌지요.
준호가 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제가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미수는 아들의 어깨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준호. 다음 날 시동생 김승호가 찾아왔습니다. 미순의 시동생은 다른 가족들과 달리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형수님, 많이 힘드시죠? 승호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차량이랑 남은 재산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미수는 복잡한 서류와 처리해야 할 일들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미순에게 시동생의 제안은 큰 위안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호는 며칠 동안 형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승용차를 팔고 형이 가입해둔 작은 보험금도 받아냈지요. 그렇게 모은 돈은 약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미순에게 돌아올 것 같았던 1,000만 원은 오도 가도 없고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미수는 당장의 생활비와 이웃 사람들의 빚을 갚기 위해 시동생에게 남편의 재산을 달라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이 미순의 가슴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거 형이 누나들한테 돈 빌린 게 있다고 해서 정리한 돈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동생의 말에 미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시어머니께 드렸다니요. 아니, 그걸 왜 말도 없이.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온 것이었죠. 승우가 정리한 돈 내가 가져갔다. 만석이가 동생들한테 빌린 돈이 있다 해서 내가 확인해서 처리하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강압적이었습니다. 미수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웃들 빚부터 갚으려고. 그건 내가 알아서 갚을 문제고.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돈이야. 우리 만석이가 번 돈인데 왜 내가 가져가? 너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 미수는 그렇게 남편의 유일한 재산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철저하게 시댁에서 배제되었죠. 모든 것이 미순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다 부은 눈으로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맞이했죠.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볼 때 미순의 가슴은 더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을 봐서라도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죠. 다음 날 미수는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된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은 한참을 말없이 미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전세금은 마련해 줄게. 서울 쪽으로 나가서 아이들 학교도 옮기고 너도 일자리를 찾아보렴. 지금 살고 있는 시골보단 서울이 더 나을 거야. 미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아빠. 일주일 후 미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칸의 작은 집이었지만 그녀에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었지요. 시댁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남겨진 그림자를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미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간 동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경력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시네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숙이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더 할 수 없었던 현실이 부끄러웠지요.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 마침내 서울 변두리에 있는
전자부품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조립 작업이었지만 미순에게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미수는 기꺼이 감내했지요. 손이 작아서 세밀한 부품 조립을 잘하시네요. 공장장이 미순의 작업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미수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지요. 첫 월급날 미수는 손에 물집이 가득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작은 부품들을 만지작거리다 보니 손이 엉망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생활비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은지야, 미순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치킨 먹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이었지요. 그날 저녁 미수는 아이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새 출발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매일 밤 미수는 터진 물집들을 가라앉히려 약을 덕지덕지 바르고 장갑을 끼고 잤습니다. 아이들 몰래 약을 바를 때면 눈물이 핑 돌곤 했지요. 손이 아픈 것보다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손 다쳤어요? 어느 날 아침 은지가 미순의 손을 보고 물었습니다. 미순은 재빨리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괜찮아. 조금 쓰라릴 뿐이야. 은지는 말없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고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지는 자기 용돈으로 산 연고를 내밀었지요. 엄마, 이거 손에 발라요. 미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딸의 마음씨가 기특하고 안쓰러웠지요. 고마워, 우리 은지.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상황이 힘들고 버거웠지만 미수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몇 개월이 지나자 미순의 손은 어느 정도 물집에 익숙해져 단단해졌습니다. 작업 속도도 빨라져 월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러나 남은 빚과 아이들의 교육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빠듯했지요. 하루는 공장에서 퇴근하던 미순이 달콤한 빵 냄새에 이끌려 근처 빵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루빵집이라는 아담한 간판을 지닌 빵집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 풍겨 나왔습니다. 그녀는 순간 어머니와 함께 빵을 구웠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치마를 두른 50대 여성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미수는 유리 진열대 앞에 서서 다양한 빵들을 구경했습니다. 동그란 단팥빵, 바삭한 식빵, 달콤한 크림빵. 갑자기 허기가 몰려왔지만 지갑 속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 보이네요. 빵집 주인이 미순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순은 부끄러운 듯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혹시 일 찾고 계세요? 우리 가게 보조 구하는데. 미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네. 정직원은 아니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빵 진열하고 매장 관리하는 일이에요. 관심 있으세요? 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는 시간은 오후 5시. 저녁 시간은 아이들과 보내야 했지만 추가 수입이 절실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인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주말은 쉬어요. 죄송해요.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5시 이후에만 가능해요. 빵집 주인 박하루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5시부터 10시까지는 어떠세요? 마감 정리까지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수는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터였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할게요. 미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순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 7시에 공장으로 출근해 오후 5시까지 일하고 곧바로 빵집으로 달려가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자정에 가까웠지요. 준호와 은지는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어색해했지만 곧 서로를 돌보며 의젓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은지의 숙제를 봐주고 은지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가 어느 날 미순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위로했습니다. 빵집 일은 공장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미순은 빵을 진열하고 손님들을 대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사장님이 가끔 남은 빵을 집에 가져가게 해주셔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줄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빵집에 손님이 없을 때 미수는 하루 사장님이 반죽을 만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궁금하세요? 하루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미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빵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서요. 한번 해볼래요? 기본 식빵 반죽이에요. 미수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반죽을 주무르는 그녀의 손은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할 때와는 달리 부드럽고 리드미컬했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지요. 와, 손놀림이 대단하네요. 전에 이런 일 해보셨어요? 하루 사장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수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게 좋아요. 그날 이후 하루 사장님은 틈틈이 미순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빵 반죽부터 성형, 굽기까지. 미순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고 자신에게 숨겨진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순 씨, 정말 타고났어요. 내가 몇 달 가르쳐도 이렇게 못 만드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하루 사장님이 감탄했습니다. 하루 사장님의 칭찬에 미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빵을 만들 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오븐에서 노릇하게 구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에게 작은 기쁨이었지요. 미순 씨, 제대로 배워보는 게 어때요? 야간 제빵 학원도 있어요. 어느 날 하루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2가지 일을 하느라 시간이 빠듯했고 제빵 학원 수강료도 부담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하루 사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빵집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 대신 주말에 몇 시간만 와서 제빵 기술을 배우는 건 어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미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미순 씨 같은 재능이 아까워요. 제대로 배워서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잡으세요. 그날부터 미순은 주중에는 공장 일과 빵집 일을 줄여서 하고 토요일마다 하루 사장님에게 본격적으로 제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반죽 온도와 시간, 효모의 양, 오븐 온도 조절하는 법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특히 미수는 팥황금을 만들고 성형하는 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팥빵은 촉촉하면서도 달지 않고 고소한 맛으로 빵집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지요. 엄마가 만든 빵이에요? 어느 날 미순이 하루 사장님에게 배워 집에서 만든 팥빵을 들고 왔을 때 준호와 은지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순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배우고 있어. 어떤지 먹어볼래?
아이들은 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은지가 입안 가득 빵을 넣은 채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제일 맛있는 빵 만들 수 있겠는데? 준호도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지요. 이제 막 시작한 제빵의 길이었지만 미수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수는 하루 사장님의 지도 아래 제빵 기술을 꾸준히 배우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식빵부터 케이크까지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요. 특히 그녀만의 레시피로 만든 행복 팥빵은 빵집의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미순 씨, 제빵 자격증 시험 한번 보는 게 어때요? 하루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기술이 충분히 됐어요. 미순은 용기를 내어 제빵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고 첫 시도에 합격했습니다. 자격증을 받아든 그날 미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루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공장 일을 그만둘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 빵집을 열고 싶어요. 제빵 자격증을 취득한 미수는 공장 일과 빵집 일을 계속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되어 더 많은 교육비가 필요했지만 미수는 언젠가 자신의 빵집을 열기 위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하루 사장님은 미순을 정식 제빵사로 승진시켰고 이제 미수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빵집에서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늘어나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지요. 미순 씨, 당신 같은 제빵사가 내 가게에서 일해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루 사장님이 진심 어린 말로 미순을 칭찬했습니다. 미순은 이제 빵을 만드는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닌 자신의 열정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더 맛있는 빵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지요. 어느 날 하루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미순을 불렀습니다. 미순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 사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빵집을 정리하려고 해요. 미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사장님의 빵집은 이제 그녀의 제2의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장님, 병원은 가보셨어요? 미순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하루 사장님은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의사는 6개월 시간이 남았다고 하네요. 그 말에 미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사장님은 그녀에게 제빵의 길을 열어준 은인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빵집을 인수할 수는 없을까요? 미순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하루 사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수요? 돈이 많이 들 텐데.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 대출도 알아볼게요. 사장님의 빵집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하루 사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사장님께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이 빵집의 전통을 지켜가겠습니다. 그렇게 미수는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빵집 인수를 위해 그동안 모아둔 저축금을 모두 꺼내고 은행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가게 권리금과 장비, 재료비 등을 계산하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했지만 미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가게를 인수해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엄마의 꿈이야. 조금 힘들더라도 도전해보고 싶어? 저도 학교 끝나면 가게에서 도울게요. 은지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하루 사장님은 미순에게 가게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미순에게 빵집 운영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했지요. 재료 주문부터 매출 관리, 단골 고객 응대법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개월 후 하룻빵집은 미순이네 행복빵집으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미순은 가게 리모델링은 최소화하고 대신 새로운 빵 메뉴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골 손님들이 주인이 바뀐 것을 아쉬워했지만 미순의 따뜻한 인사와 변함없는 맛에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미순이 새롭게 선보인 행복 팥빵과 희망 식빵은 금세 동네의 인기 메뉴가 되었지요. 와, 이 팥빵은 정말 특별해요. 다른 빵집에서 먹어본 것과는 달라요.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미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에 가게 문을 열면 갓 구운 빵 냄새에 이끌려 손님들이 찾아왔지요. 처음에는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느라 힘들었지만 주말에는 준호와 은지가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이 빵은 왜 희망식빵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어느 날 은지가 물었습니다. 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장 힘들 때 너희가 주는 희망으로 버틸 수 있었거든. 그 마음을 담아서 은지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최고예요. 빵집 영업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선 여성 제빵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미순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고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빵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사장님 이야기에 정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여성 손님이 말했습니다. 미수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힘내요. 그렇게 미순이네 행복빵집은 단순한 빵집이 아닌 위로와 희망의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미수는 때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고 지역 아동센터에도 정기적으로 빵을 기부했지요. 빵집 사업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시동생 승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시댁과는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시누이들이 차갑게 그녀를 맞았습니다. 언니가 왜 왔어요? 돈 때문에 왔어요? 큰 시누이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수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하얀 얼굴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지요. 어머니 간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순이 시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지방 출장이 많아서요. 누나들도 다 바쁘대요. 결국 시어머니의 간병은 미순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빵집 운영 시간을 조정해 오전에는 가게를 열고 오후에는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저 며느리 정말 대단해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대했다는데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간병하다니. 병원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약속했던 간병비도 주지 않았고 병원비는 모두 미순이 부담했습니다. 그녀는 빵집 수익의 상당 부분을 시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했지요. 어느 날 밤 시어머니를 간병하던 미수는 병실 밖에서 시아버지와 시누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재산 다 정리하셨죠? 설마 그 며느리한테 뭐 줄 생각은 아니시죠?
너희들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 미순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처음으로 미순을 옹호하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속으로는 미순의 희생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순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시누이들이 미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여기 서류에 도장 좀 찍어줘요. 어머니 땅 문서인데 우리끼리 나눠 가질 거예요. 미순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시누이와 시동생이 나눠 갖고 미순의 자녀들 몫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이건 제 아이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에요. 도장 못 찍겠어요. 시누이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뭐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다고. 미수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간병비와 병원비를 모두 냈어요. 그리고 이건 제 아이들의 권리예요. 법적으로 해결해요. 그녀가 돌아서는 모습을 시아버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시아버지는 미순의 빵집을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빵을 사러 온다고 했지만 점차 미순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아,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미순은 놀랐지만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저도 이제 행복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종종 빵집에 들러 손녀 은지와 손자 준호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미순에게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아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순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시아버지가 폐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미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의사의 대답에 미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상에서 미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순아, 내가 내게 전해줄 게 있어. 우리 만석이가 쓰던 오래된 연장통. 그거 아직 있니? 미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연장통 밑바닥을 들춰봐. 거기에 내가 오래전에 숨겨둔 편지가 있어. 미순은 집으로 돌아와 서둘러 연장통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연장통 밑바닥에는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편지와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시아버지의 정갈한 글씨체로 쓰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순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만석이가 살아있을 때도 세상을 떠난 후에도 너에게 제대로 된 지지와 위로를 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만석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두둔하고 눈 감았던 내 잘못이 너무 크다. 특히 만석이가 떠난 후 우리 가족들이 너를 괴롭히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던 내 무력함이 너무 부끄럽구나. 하지만 너는 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새 삶을 개척하는 너의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단다. 이 열쇠는 내가 오래전에 구입한 상가 건물의 금고 열쇠다. 그 건물은 내가 지금 빵집을 운영하는 건물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골목에 있다. 주소는 서울시 행복로 77번지. 건물 지하 창고에 금고가 있을 거야. 그 건물과 금고 안의 모든 것은
이제 너와 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곳에 보관해 두었다. 다른 자식들 모르게 너와 내 손주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니 부디 잘 활용하길 바란다. 미순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제 행복한 날들만 내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시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미수는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수는 편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지하 창고에서 금고를 발견했고 열쇠로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부동산 증서, 그리고 주식 증명서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미순과 그녀의 자녀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요. 시아버지는 10년 넘게 몰래 이 재산을 모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미순이네 행복빵집은 행복나눔 베이커리로 확장되었습니다. 미순은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큰 베이커리 건물을 매입하고 제빵 교육센터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베이커리는 단순한 빵집이 아닙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수는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제빵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을 아는 만큼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순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제 제 작은 빵집을 열었어요. 교육생들이 종종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경영학을 전공한 후 베이커리 경영을 돕고 있었고, 딸 은지는 프랑스에서 제과제빵을 공부하고 돌아와 어머니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엄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책으로 내보는 건 어때요? 은지가 제안했습니다. 미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뭐가 특별하다고.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시댁의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성공한 제빵사가 된 이야기. 그녀의 자서전 빵으로 피워낸 인생은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순의 빵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미순의 시누이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시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순은 따뜻한 미소로 시누이를 맞이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가 있었던 거야.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미순의 용서와 포용력은 시누이의 마음을 녹였고 서서히 가족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나눔 베이커리는 점점 규모를 확장해 이제는 서울 곳곳에 여러 지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미순의 제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이 베이커리 지점장으로 일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미순 씨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한 방송국 PD가 미순을 인터뷰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나요? 미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빵을 만들듯이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왔을 뿐이에요. 반죽을 하고 기다리고 구워내는 과정처럼 인생도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었어요. 이제 60이 넘은 미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첫 빵을 직접 굽습니다. 그녀에게 빵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삶의 의미였습니다. 이른 아침 행복나눔 베이커리 본점에 불이 켜졌습니다. 65살이 된 미수는 여전히 매일 첫 빵을 직접 굽습니다. 그녀에게 빵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빵 반죽을 주무릅니다.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 단순한 재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맛있는 빵이 되는 과정이 그녀의 인생과 닮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 희망의 순간들, 노력과 인내가 모여 지금의 행복한 삶이 만들어진 것처럼 미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시아버지가 비밀리에 남겨준 재산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넘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과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특별 메뉴는 무엇으로 할까요? 이제 전문 제빵사가 된 은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감사 팥빵을 만들자. 시아버지가 좋아하셨던 팥향금에 호두를 넣어서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수는 딸의 능숙한 손놀림을 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녀의 삶의 여정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년퇴직한 노부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순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신선한 빵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지네요. 노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미순 씨 책 읽고 용기를 얻어서 작은 카페를 시작했답니다. 노부인이 덧붙였습니다. 미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네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빵집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수는 각 구운 빵들을 진열하면서 문득 15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절망했던 그때의 자신이 지금의 이 순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 취재 오신다는 방송국 PD님이 도착하셨어요. 준호가 다가와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미수는 앞치마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중년 여성들에게 그녀는 롤모델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마련된 빵집 한쪽 테이블에 앉으며 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은편 건물 벽에는 그녀의 빵집 광고가 걸려 있었고 그 옆으로는 그녀가 후원하는 제빵 학교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미수님, 정말 놀라운 성공 이야기인데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죠.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아마도 처음 빵집을 시작했을 때가 아닐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미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빵을 만들 때처럼 인생도 정성과 인내가 필요해요. 반죽이 잘 부풀지 않더라도 오븐 온도가 맞지 않더라도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맛있는 빵이 나오게 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미수는 다시 빵 반죽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잠시 줄어든 틈을 타 오후에 나갈 특별빵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능숙했지요. 엄마, 이거 보세요. 은지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우리 빵집 이야기가 해외까지 알려졌어요.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대요. 미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엄마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희망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니까요.
은지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때 빵집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미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10년 전 돈을 독촉하던 동네 슈퍼 주인이었습니다. 아, 혹시 만석이 부인 아니세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런 큰 빵집을 운영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실 그때 일 때문에 사과드리려고요. 만석이가 떠나고 돈을 독촉했던 것.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미수는 순간 옛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오늘의 추천빵 좀 골라주시겠어요? 노인이 유리 진열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수는 방금 구운 따뜻한 팥빵을 건넸습니다. 이건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 행복 팥빵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노인은 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엄마 빵은 특별해요. 은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빵을 더 사서 봉투에 담아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미수는 그런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했구나. 오후가 되자 빵집에는 방과 후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미수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소녀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빵집 앞에 와서 빵을 구경만 하다 가곤 했지요. 저기 어린이. 미순이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팥빵 먹어볼래? 소녀는 놀란 눈으로 미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돈이 없어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특별히 선물로 주는 거야. 미수는 따뜻한 빵을 소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미수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장 위에는 시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그가 남긴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수는 매일 그 편지를 보며 감사함을 되새겼습니다. 미수는 창가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더 많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옛 이웃을 만났다. 15년 전의 아픔이 이제는 단지 먼 기억일 뿐이라는 게 신기하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모든 고통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만석이가 남긴 빚, 시댁의 냉대, 공장에서의 힘든 나날들.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디딤돌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점점 밝아지는 저녁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아직 일기 쓰고 계세요? 준호가 노크 후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응, 거의 다 썼어. 미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문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제빵 교육과정에 등록하려는 분들이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이 많았어요. 준호가 보고했습니다. 미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럼 주말 특별반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엄마는 쉬실 틈이 없겠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렇게 바쁜 게 행복해. 미순이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미수는 창가에서 바라본 밤거리를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시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순아, 내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온 것은 나에게 복이었다. 미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수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행복 나눔 베이커리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여러 지점이 생겼지만 본점은 여전히 그녀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특히 첫 빵을 굽는 일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지요. 가게에 도착한 미수는 전등을 켜고 오븐을 예열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반죽을 꺼내 성형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탄생하는 다양한 모양의 빵들이 그녀에게는 여전히 경이로웠습니다. 조금 지나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미순의 제빵 교육 과정을 통해 새 출발을 하는 중년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60대 여성 김영숙 씨가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미순의 무료 제빵 교육을 받고 새 인생을 시작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영숙 씨, 오늘은 신메뉴 희망 호두빵을 같이 만들어 볼까요? 미순이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반죽을 주무르고 호두를 다듬고 빵의 모양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들의 손길에는 인생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오븐에서 첫 빵이 구워지기 시작했고 가게 안에는 고소한 향기가 가득 퍼졌습니다. 미수는 문득 빵의 향기가 그녀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하게 퍼져나가는 사장님, 저도 언젠가 사장님처럼 제 빵집을 열 수 있을까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미수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영숙 씨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전 7시 빵집의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은 언제나처럼 근처 사무실로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미수는 각 구운 빵을 진열대에 놓으며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 각 구운 빵 드셔보세요. 손님들은 미순의 따뜻한 미소와 빵의 향기에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빵집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미수는 모든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했지만 특별히 한 노부부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빵집을 찾아왔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와 함께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미순이 노부부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미순 씨의 빵을 먹으러 오는 게 우리의 작은 행복이에요. 노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수는 그들에게 오늘의 특별 메뉴인 희망 호두빵을 한 개 더 서비스로 내어주었습니다. 노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도 기쁨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지가 프랑스에서 배워온 새로운 제빵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작은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빵집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서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여 은지의 시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프랑스에서 배운 특별한 발효 방식이에요. 반죽의 맛과 식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지가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미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은지는 이제 훌륭한 제빵사로 성장했고 머지않아 자신만의 빵집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순의 열정과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수는 마지막 손님들을 배웅하고 직원들과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빵이 팔렸고 남은 빵은 지역 노인센터와 아동보호시설에 기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내일 새 메뉴 출시 준비해야 해서요. 은지가 가방을 들고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내일 보자. 미순이 딸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떠나고
미수는 혼자 빵집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주방을 둘러보며 내일 아침을 위한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가게를 나서기 전 미수는 벽에 걸린 작은 사진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 빵집을 열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작고 초라했던 가게 앞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는 자신과 자랑스러운 얼굴로 옆에 선준호와 은지,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지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신가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미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게를 나서자 선선한 밤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미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15년 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녀는 이런 평화로운 날들이 올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하고 자신만의 빵처럼 단단하고 향기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수는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굽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이고 그녀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